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요일 말하다 그 7번째 시간의 이재현입니다. 항상 증시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핵심을 짚어보고 또 한 주간의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시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핵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마지막에 다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미국 대선 이후에 시장이 급격히 변화됐고 어떻게 보면 8월 이후 3개월간 상당히 우리 시장을 좀 짓눌러왔던 조정이 일거에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그 이슈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지나고 보면 논란에 대한 이슈는 그 마지막 종착 지점을 좀 보면 항상 예상과는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가분들이 그 시점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지나고 보면 아쉽지만 좀 빗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늘 강조를 드리지만 이 부분은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의 어떤 자질 논란이 아니라 그 시점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 속에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으려면 그 여건의 이면을 좀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미국 대선 이후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논란을 오늘은 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미국 대선 이후에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알고 계신 것처럼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트럼프의 IT 성장주 쪽이냐, 특히 비대면 관련 종목들, 그리고 바이든의 그린 뉴딜이냐. 자, 이 논란이 가장 논점이 붙었고 양끝단에 있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IT주의 끝단에 있는 비대면 관련 종목들, 그리고 바이든 후보의 끝단에 있는 그린 뉴딜 관련 종목들은 전부 급등락을 한 번씩 보여줬다 그렇죠. 물론 그 급락의 시점에서 급등의 시점으로 매도를 하신 분들은 상당히 좋은 수익을 거두셨겠지만 반대로 급등의 시점에 사서 급락의 시점에 매도하셨던 분들은 뼈아픈 또 손실을 야기했을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트럼프냐 바이든이냐라는 논란은 지나고 보면 불과 한 2, 3일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있죠. 양극단에 있는 종목들은 테마다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은 인식을 좀 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나왔던 논란이 이 논란이 끝나자마자 뭡니까? 그 다음에 나왔던 논란은 그거죠. 결국 이제 악재가 소멸되고 나면 뭡니까? 새로운 악재에 대한 반응이죠. 결국에는 백신이라는 부분이 등장을 하면서 자, 언택트냐 컨택트냐 이 부분이 또 증시를 한번 일주일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미국 대선 이후에 첫 번째 일주간의 논란은 트럼프 관련주냐 바이든 관련주냐. 그 이후에 또 논란은 백신 이후에 언택트냐 컨택트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양쪽 다 실적이 성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렇죠. 물론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주가 흐름이 지금 부진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을 언택트냐 컨택트냐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으로 제가 보시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언택트가 아닌 상황에서 그 실적의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느냐 상당히 어렵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컨택트 관련된 종목들은 그러면 상당히 성적이 좋았느냐. 여기는 호불호가 좀 갈린다 그렇죠. 경기 민감주가 급등락을 했고 경기 확장 관련주들도 우상향은 하지만 중간중간 눌림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바이든 관련된 종목들은 급등을 했지만 사실 그전에 급락인 부분을 만회하는 수준에서 또 흐름이 정체되어 있다 그렇죠. 그럼 도대체 지금 현재 어느 쪽이 가느냐. 분명히 외국인들은 어마어마한 매수량을 보여주고 있고 주가가 상당히 고점을 갱신하면서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럼 그 종목들이 과연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언택트냐 컨택트냐 맞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이번 주 상반기까지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종목은 당연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기나 SK 하이닉스 같은 2차 전지도 상당히 잘 나가다가 화재라는 돌발 변수에 의해서 지금은 좀 정체돼 있죠. 사실 그 부분만 아니었다면 여기에 삼성 SDI나 LG화학도 포함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이 종목들을 본다면 과연 이 종목들이 트럼프 관련주입니까? 바이든 관련주입니까? 아니면 언택트 종목입니까? 컨택터 종목입니까?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코로나19 급락이 이후에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예를 들어서 서버용,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대면 관련된 게임이라든지 혹은 화상 채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관련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혜택을 좀 입었다 그러죠. 그러면서 언택트라는 부분으로 많이 묶였습니다. 그래서 2분기 넘을 때, 3분기 넘을 때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때 계속해서 언택트 시기에 일시적으로 좋아졌던 성적, 실적. 2분기에도 그렇고 3분기에도 그렇고 그렇게 왔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은 당연히 언택트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가 또 치부를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IT 쪽이 섹터도 있고 근데 이 종목들이 지금 이제 큰 폭을 뛰었다 그러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금요일 날 급등을 하고 토요일 날 뉴스부터 이 종목들이 전부 컨택트로 바뀌었습니다. 7, 8개월을 언택트 관련된 종목으로 언급됐는데 주가가 한번 뛰니까 하루아침에 컨택트 종목으로 바뀌었다 그러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경기가 확장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반도체 수요가 최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바뀌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분명히 언택트라고 했고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해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8월 조정부터 파셨다 그렇죠. 코로나19 급락 후에 반등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9,100만 주를 쓸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걸 개인들이 잘못했냐? 그렇지 않다 그렇죠. 분명히 안 좋다고 해서 판 거지 좋은데 판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7개월, 3월 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7개월을 언택트 종목으로 살았는데 이 언택트 종목으로 살았던 7개월이 불과 하루 만에 이제 컨택트 종목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논란의 중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렸지만 결국에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언택트냐 컨택트냐 이게 아니다 그렇죠. 주가의 상승은 이런 논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종목이 경기 확장이나 성장성을 가지고 실적으로 가느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이렇게 강조를 드렸던 부분하고 이번 주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온 부분하고 매치가 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강의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이 논란이 아니다라고 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한 일주 정도 지나니까 그 여실히 나온다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트럼프의 비대면 관련 종목, 안 그러면 바이든의 그린 뉴딜 관련 종목, 반짝했다가 제자리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종목들, 언택트, 컨택트 논란했던 종목들 아니고 결국은 여기가 뛰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미리 알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증시 이면을 좀 보자는 거고 지난 2주간 논쟁이 계속해서 여기서 벌어졌는데 결국에는 뛰는 애들은 요 종목들이면 상당히 우리가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증시 매트릭스를 통해서 미리 좀 알아가자는 게 이 시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면 결국에는 이 언택트 컨택트 논란에서 주가가 상승한 부분은 IT 쪽에서 성장주와 그다음에 경기 확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운송 장비 업체 일부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논란의 종점이 또 예상을 빗나가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8월 달부터 조정을 받아가지고 11월 5일 미국 대선 이후에 상승하기 직전까지 3개월 정도 우리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 3개월 막바지에 10월 말부터 해서 등락을 좀 보시면은 코스닥 시장이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누구나 그때 불과 10월 20일 전후 정도, 10월 말 전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언론이 뭐라고 했냐면 반등은 코스닥이 이끌 것이다. IT에 관련되어 있는 코스닥 종목 혹은 컨택트 관련된 코스닥 종목, 코스닥 쪽으로 몰릴 거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죠. 외국인들은 집중적으로 불과 11월 5일 이후에 지금까지 오늘 거래일까지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한 5조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5조 1,0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 2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다 그렇죠. 수급이 굉장히 극과 극에 달리는 거죠. 예전처럼 대세 상승이나 대세 하락으로 해서 다 같이 코스피 코스닥을 사고 다 같이 코스피 코스닥을 파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5조 1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매수를 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 2천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시장이 완전 극과 극이다 그렇죠. 이런 증시의 형태가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전에 우리 시장에서 이런 모습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뭐 며칠 상간으로 조금씩 이격이 벌어지더라도 다시 같은 방향으로 옮기겠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시장이 양극화되느냐라는 부분을 좀 보신다면 큰 줄기에서 본다면 우리 시장도 이제는 어느 정도 선진국 증시에 좀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신흥개발국이나 이머징 마켓에 포커스 맞춰질 때는 다 같이 올라왔다 다 같이 대세 상승, 대세 하락 이런 바닥으로 크게 이해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올라가더라도 주도 섹터만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보면 등락의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좀 접근해야 되는데 그 논리로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조정의 말미에 예상했던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할 것이다라고 봤던 부분은 사실 좀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느 쪽으로 몰릴 거냐라는 부분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코스피 시장이 더 강하게 올라갈 때는 적어도 외국인들이 중기 이상의 상승, 내년 1분기 이상의 상승을 보고 대량으로 매수를 했을 때는 코스피 시장이 강하게 갈 것이고 연말 정도까지 한 12월 정도까지 한 달 보름 정도 길어야 2달 정도의 단기적인 상승 위주로 외국인들이 대응을 하면 코스닥 시장이 더 강할 걸로 봤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한두 달 상승에 12월 연말까지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코스닥의 특정 종목 한두 종목의 비중을 좀 많이 실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코스피 시장 쪽으로 상승이 길어진다면 좀 장기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년 1분기 이후까지 대응을 한다 생각하고 지수 관련 대응주 쪽으로 분산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 전략을 다 생각을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시장은 결국에는 이쪽으로 됐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에 강한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이 아니고 코스피 시장에서 선물 매수에 프로그램 매수와 같이 움직이는 지수 관련 대형주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외국인들은 코스피 주식과 선물 매수를 동시에 진행하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한번 HTS 화면을 잠깐 보면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소와 선물 계약서를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날짜가 11월 5일 미국 대선 이후부터 오늘 시장까지 요 며칠 상간을 딱 본 거고요. 이때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5조 1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다 그렇죠. 굉장히 큰 폭의 매수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지금 현재 한 7개월, 8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금액이 한 16조 원 정도 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근데 불과 며칠 사이에 5조 정도를 매수했다는 거는 3분의 그 7개월 동안 매도했던 금액 3분의 1 정도가 그대로 바로 다 들어와 버렸다는 거죠. 요 며칠 상간에. 굉장히 크다 그렇죠.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보면 코스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했다 그렇죠. 양시장을 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보면 코스피 쪽에 완전히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거의 몰입돼 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특징이 뭡니까? 거래소 쪽에 코스피 쪽에 매수를 하면서 뭡니까? 이 기간 며칠 동안 선물도 37,000 계약 정도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와 코스피 시장 매수라는 양축을 동시에 가져간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패시브 자금은 선물이나 혹은 주식이나 둘 중에서 비싼 거를 사고 파는 일종의 프로그램 거래를 가장 많이 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선물과 주식의 역의관계를 많이 보여주고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매매, 프로그램을 저가에 매도시키거나 고가에 매도시키거나 이런 전략을 많이 쓰는데 지금 보면 그런 거와 무관하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무식하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선물과 주식까지. 그러면 뭐다? 저런 특징이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아주 강한 강세장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선물과 코스피 시장 동시에 매수에 들어갈 때는 시장이 아주 강할 때 보여주는 외국인들의 매수세입니다. 어떤 점에서 포인트가 있어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과 선물의 이 양대축을 말 그대로 무식하게 사 들어간다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보신 것처럼 계속해서 선물과 거래소 오늘도 지금 한 3,500 정도, 3,800개 정도 매수 들어가는데 이 자금의 성격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과 코스피 주식 간의 역의관계로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지수를 맞추는 게임이면 일종의 패시브 자금들이 많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지금 잘 보시면은 그런 일반적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형태하고는 진입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계속해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까지 우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아주 방어적인 자세에서 지수 따라 움직이는 패시브 자금이 넣고 빼는 정도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벗어나 있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한 3개월 동안 굉장히 어려운 마음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봐왔거든요. 아주 시장에 무관하게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지수의 등락에 맞춰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아주 소극적인 움직임만을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성이 아직까지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래 보시면 노란톡에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장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을 적어도 우리는 한 일주일 전에 미리 알고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전략을 세우는데 타이밍 싸움에서 굉장히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외국인들의 변화된 자금의 유형을 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느끼는 방송이나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아직도 지금 얘기하면 계속해서 외국인 자금은 패시브 자금으로 얘기합니다. 패시브 자금. 그냥 수동적인 자금으로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저게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11월 말에 리밸런싱이 있는데 그때 또 다시 대량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들어온 종목이 많이 나가서 더 큰 곤란을 겪지 않을까라는 오해를 한다 그렇죠. 오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자금의 형태를 보면 그런 부분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들의 자금이 왜 특정 섹터에 몰리는가, IT 섹터에 왜 7, 80%의 매수세가 몰리는가라는 부분을 보면 결국에는 이 IT 섹터에 들어오는 자금이 기존의 패시브 자금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놓고 또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주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금요일 이후로 급등했는데 우리나라만 뛴 건 아닙니다. 미국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똑같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급등을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한국에 있는 반도체주도 급등했다, 미국에 있는 반도체주도 급등했다, 다 같이 급등했다는 뭡니까? 바스켓 거래로 어떠한 사고 싶어하는 쪽에서 다 샀다, 동시에 다 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산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동시에 다 샀다라는 물량은 특정 섹터에서 동시에 다 샀다? 그럼 뭡니까? 그게 액티브 자금입니다. 액티브 자금의 특징이 뭐냐?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보는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게 삼성전자 일봉상의 주가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삼성전자가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한 9천만 주 이상 샀습니다. 많이 샀다 그렇죠. 물론 그 전에 30% 캡룰에 의해 가지고 팔아야 될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팔았다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했다 그렇죠. 캡룰을. 안 하다 보니까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채워 넣어야 되는 시점에 코로나19 급락이 오면서 뭐 어떻게 됐습니까? 팔 물량만 팔고 채워 넣어야 되는 걸 못 찾는데 코로나19 급락이 와가지고 삼성전자 주가 뻥 쪄졌다 그렇죠. 수급이 지금 공백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백이 생겼는데 언젠가 시장이 좋아지면 그 공백을 채워놔야 된다. 그게 지금 채워지고 있다는 거죠. 채워지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왜 중요하냐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전에 우리가 봤던 주가의 흐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패시브 자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의 등락과 마찬가지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런 반복되는 구간이 나옵니다. 굉장히 지루한 흐름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액티브 자금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들어온다? 매집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뭡니까? 그대로 급등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통 우리가 개인 투자하면서 뭐 패시브가 뭐야? 액티브가 뭐야? 헷갈리잖아요. 패시브는 말 그대로 쉽게 생각하면 지수와 같이 움직이는 아주 지루한 움직임이고요.
액티브 자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내가 종목을 딱 샀는데 급등하는 그런 우리가 기분 좋은 선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액티브 자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액티브 자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급등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급등할 때 들어오는 액티브 자금들이 지금 보면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 지금 나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나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액티브 자금 들어와서.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더 올라간다는 얘기. 그럼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를 보고 62,800원 지금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고점 돌파 후에 지금 다시 음봉을 맞고 좀 눌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팔고 싶은 욕구가 많이 느끼는 거죠. 좀 전에 제가 배트맨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팔고 싶은 욕구가 많이 느끼는 거죠.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 올라갈 때 거래량이 늘면서 오늘 조정 주면서 거래량이 줄면 이 조정 이후에 뭡니까? 다시 급등이 나온다는 거죠. 액티브 자금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빨리 움직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급락을 위해 몇 달 동안 계속해서 패시브 자금 쪽에 눌러왔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고 이번에 못 사면 다음에 사고 이런 생각이 젖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올라왔다 또 내려오고 올라왔다 내려오고 이번에 못 사면 다음에 사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액티브 자금은 기회를 안 줍니다. 그럴 기회를.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유할 수 있는 영역이지 새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급락 위에 그리고 8월, 9월, 10월 석 달 이상의 조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젖어왔던 타성을 지금 빨리 깨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지금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급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량을 내가 한번 잘못 팔아버리면 다시 못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장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부분이 바로 뭐라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의 외국인의 자금은 이 자금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자금이. 그래서 지금 이 자금이 움직이면 속도도 빠르고 상승도 빠르고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을 만들 수 있죠. 단 액티브 자금의 특징이 뭡니까?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패시브 자금이 여러 종류의 종목에 걸쳐서 지수와 연관된 종목을 분산돼서 조금씩 투자된다면 이 액티브 자금은 딱 찍어놓은 특정 섹터, 특정 종목에 그냥 무자비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게 저런 대형주가 하루에 5%, 10% 오르는 거예요. SK하이닉스가 하루에 10% 오르는 거죠. 저 자금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지금 반드시 자금의 성격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게 지금 현재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부분이고요. 왜 외국인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왜 이렇게 많이 살까요? 왜 많이 살까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노론 톡방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왜 많이 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그렇죠. 지금 한전 지금 워낙 강세가 지금 심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살만합니다. 달러는 그리고 지금 미국 대선 이후의 흐름을 보면 달러가 강세로 바로 진입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기간도 많이 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대선 이후에 나오는 미국 쪽의 레포트들을 보면 전부 다 어떤 얘기가 많이 주가 이러냐면 그전에는 미국에 있는 스몰캡 종목이나 IT 종목 쪽으로 집중 투자하는 전략이 많이 나왔는데 미국 대선 이후로 이 레포트들이 많이 내용이 바뀌었어요. 어디로? MSCI 신흥국 쪽으로 많이 가라. 신흥국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나라가 1위가 대만이고 그 다음에 지금 2위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공매도가 허용이 됐으면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우리나라가 탑일 겁니다. 매수에. 근데 지금 아쉽지만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지금 연장되면서 금지가 됐기 때문에 대만은 지난 5월 달에 바로 공매도를 풀어버렸죠. 그러면서 여기가 들어가기가 더 편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월 달에 대만 정책에서 빠져나왔던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로 바로 들어왔으면 굉장히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지금 다시 아시아 쪽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자금의 대부분이 대만과 한국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1위가 대만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2위입니다. 유입 자금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일단 첫 번째 환율의 영향은 반드시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봤을 때 지금 글로벌한 증시의 주식을 사기에 상당히 좋은 시점입니다. 그건 맞고요. 두 번째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가 훨씬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능력도 상당히 우리나라가 더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경제 지표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좋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예상치를 좀 더 좋게 나와버렸죠. 뛰어나와 버렸고 실적도 이 여기에 바탕되는 기업들 실적도 우리나라 상당히 좋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차 보면 아시는 거죠. 삼성전자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분기 안 좋을 거라는데 1분기 좋았고 1분기에 땡겼었기 때문에 2분기 안 좋을 거라는데 2분기 좋았고 2분기 그렇게 해서 3분기에 최악일 거라고 했는데 3분기에 더 좋게 나왔습니다. 계속 좋게 나온다 그렇죠. 계속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더 좋게 나고 결국에는 그렇게 계속해서 안 좋다 하는 레포트가 뭡니까? 지난주 딱 주말을 기점으로 좋은 걸로 바뀌었다 그렇죠. 반도체는 지금 엄청 좋게 나옵니다. 불과 2주 전에 반도체 경기 최악이라고 나왔던 레포트들이 지금 완전히 다 바뀌어서 지난주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나온 레포트들은 반도체 지금 초호황, 내년 1분기 역대적 호황에 진입한다는 레포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 경쟁성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면 2분기부터 해서 3분기 넘은 요 시점에 보면 글로벌 자동차들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셧다운 상태였잖아요. 유일하게 흑자로 나온 게 현대차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업체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실적이 좋게 나온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다른 모든 나라들 경제 정책을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중국, 한국 디지털 요지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이번에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모든 심혈을 기울이는데 결국에는 이 디지털 뉴딜이라는 정책이 뭡니까? IT에 기반을 좀 둬야 되는데 IT의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당연히 5G가 됐든 거기에 뭐 반도체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 업체들이 굉장히 호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이 부분이 뭡니까? 저평가인데 요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10년간의 금융위기 이후의 증시를 보면 제자리에 있는 건 우리나라 증시밖에 없습니다. 10년 동안. 하다못해 대만도 2배는 올랐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저평가 매력도도 지금 상당히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 살만하다 그렇죠. 그냥 사는 건 아니다 그렇죠. 미국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갑자기 한국 주식을 산다. 그건 맞지 않다 그렇죠. 미국 대선이 끝났는데 멕시코 증시를 살 수 있는 거고 브라질 증시를 살 수 있는 거고 중국 증시를 살 수 있는 건데 왜 미국 대선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우리나라 증시 폭발적으로 몰리느냐. 대만 증시와. 그거는 이런 이유들이 있다 그렇죠. 그냥 사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4가지 이유를 좀 본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증시의 지금 매력도가 높고 지금 우리가 이 상반기에 많이 했잖아요. 동학개미, 서학개미. 서학개미도 제가 볼 때 상당히 성공을 거뒀습니다. 테슬라나 애플이 굉장히 주가 많이 뛰었기 때문에 주가에 이익분이 좀 반납된 건 이익이 안 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오히려 미국 주식을 보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주식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성장폭이 훨씬 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본다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오는 목적은 당연히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이 저러한 점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유입이 되는데 지금 들어오는 유입이 되는 위치를 보면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에서 한 2,400, 500 여기에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직전 고점이 역사적 고점이 2,600이거든요. 2,607인데 그럼 2,500에 사가지고 100포인트 먹으려고 지금 외국인들이 이걸 사지 않는다 그렇죠. 100포인트 먹으려고 몇십 조를 예를 들어서 지금 5조를 퍼붓으면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그 기조가 이어질 건데 그 많은 돈을 코스피 지수 100포인트 먹으려고 들어오나? 그렇지는 않다 그렇죠. 그럼 적어도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거니까 이 역사적 고점보다는 상당히 위쪽에 있다 그랬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 관련돼가지고 레포트들 나오는 걸 보면 증시의 고점을 보통 뭡니까? 보통 한 2,800까지 내년에 이야기를 하고 아주 드물게 3,000 얘기하시는 분들이 100명이 1명 있을까 말까. 한 요 정도다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2,500에 지금 외국인들이 진입을 지금 2,400에 하고 있는데 2,800 정도가 목표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거보다 더일 것 같아요. 적어도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그래서 지금은 당장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5% 10% 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봐야 된다 그렇죠. 여기까지. 왜? 지금같이 아주 수익을 내기 좋은 구간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개인 투자가가 시장을 이끌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올 때 이걸 따라가야 되는데 보통 기관 장세가 바닥권에서 연기금이 끌어올릴 때거든요. 그럴 때와 그다음에 1차 상승 이후에 고점을 형성할 때까지 외국인이 끌어올 때가 있는데 수익은 외국인이 끌어올 때가 훨씬 좋습니다. 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저 흐름을 탈출하는 개인들은 작년 같은 경우 대비해서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타는 구간에 들어가서 거의 2배 가까운 수익률이 다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너무 지난 기간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기간에 단타 투자 매매에 익숙해진 개인 투자자라면 지금은 요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펀드들, 외국계 펀드들 보면 거의 50% 가까운 비중이 미국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거의 미국 펀드입니다. 비중이 한 45% 정도 되니까 거의 미국계 자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 자주 보고 그쪽의 섹터를 분석하고 거기 있는 종목들을 보는 이유가 왜냐하면 결국에는 증시 자금이 유입된 자금의 절반을 가까이가 미국 사람이니까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레포트가 지금 뭐다?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겨냥하고 있다. 요거는 제가 어제 아침에 새벽에도 그 CNN 방송을 보면서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MSCI 나오면서 사우스코리아 또 나옵니다. 여기 쪽에 투자하는 방향이 유리하다, 맞다. 그 전까지 계속해서 CNN 나왔던 거의 올 한 해 동안 뭐냐면 계속해서 나스닥 얘기만 했거든요, 미국에. 근데 그게 그 미국 대선 이후에 내용이 거의 바뀌었어요. 타이완, 사우스코리아 이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언론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레포트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우리 정치를 좀 우리 스스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우리 스스로 좀 멀리 봐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렇게 또 가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투자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다 나왔죠. 결론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뭡니까? 코스닥보다는 일단 코스피로 가야 됩니다. 그럼 내 계좌가 지금 100이 있다면 60%는 지금 현재 코스피의 대형주 쪽으로 채워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도 섹터라고 생각되는 쪽으로 종목을 다 몰아놔야 됩니다. 왜? 제가 또 우려하는 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시점으로 지금 보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11월 말 되면 MSCI 지금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대형주가 한번 출렁거릴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단기간에 한 3, 4% 내려가는 종목들이 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출렁거릴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같이 출렁거리잖아요. 근데 이 출렁거림과 동시에 12월 달 초로 넘어갈 때 제가 봤을 때 액티브 자금들이 그대로 다 끌어올라가 버릴 것 같아요. 이번에 삼성전기처럼 저기서 한 구간 더 마지막에 끌어올려 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2월 초에 액티브 자금들에 한 번 더 끌어올려지면 거의 개인들은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끌어올린 게 어디까지 간다? 내년 1분기까지 갑니다. 한 석 달은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물량을 잘 주도 포트 짜가지고 들고 있던 사람들은 내년 1분기까지 한 석 달은 뭡니까? 그냥 땅 죽고 현지기처럼 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물량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굉장히 작을 거라는 거죠. 이미 한번 지금 출렁거려서 물량이 불과 한 3조 5천억, 4조 정도의 IT가 불과 며칠 전까지 다 뺏겼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그 작업이 이루어지면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10조에서 11조 정도가 그대로 외국인들 물량을 다 넘어가 버릴 거거든요. 그러면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전략적으로 잘 물량을 쥐고 12월 초 중반까지 넘어가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내년 한 3월까지는 상당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저걸 들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잘 생각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조정 기간에 이쪽으로 넘겨라. 종목을 현금화시키기 힘들다면 이쪽으로 넘겨라 했던 부분이 반도체, MLCC, PCB, 5G, 2차 전지라고 했죠. 5G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어려운 구간에 좀 들어와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지금 12월 달부터 미국의 주파수 경영돼서 내년 1월, 2월 넘어가면 실적이 연간 실적을 넘어설 정도로 들어오거든요. 수준물량.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발주가 미뤄졌던 게 한 번에 나오는 거니까. 그럼 결국 5G도 12월 달 되면 굉장히 큰 폭 뛸 수 있는데 지금 주가 흐름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물량을 첫 번째 반등에서 많이 뺏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꽉 쥐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는 제가 퀘스천 마치고 붙였는데 원래 2차 전지가 여기서 대장주였습니다. 가장 강하게 들어왔고 대선 이후에 외국인 매수세도 가장 강하게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제 화재 사건이 났다 그러죠. 이게 지금 구조적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배제를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조금 더 논란 후유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빼고 나머지 반도체 성장주 위주로 지금 포트를 대형주 위주로 좀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기 확장주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는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논란이 많냐면 지금 현재 이제 백신이 나왔고 백신에 대한 그 파급 효과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화이자 백신은 나왔지만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모더나가 먼저 나왔지만 모더나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나올 때마다 주가가 경기 확장주 쪽으로 꿈틀꿈틀거릴 거거든요. 거기다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11월 말 정도면 적어도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중에 하나는 긴급 승인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당장 급하거든요. 방역에 동원되시는 분들이나 군인들이나 필수적인 공무원들은 일단 백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아마 긴급 승인이 먼저 날 겁니다. 그러면 FDA에서 지금 안 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난다고 보고 그러면 다음 주나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11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 경기 확장주는 FDA 긴급 승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동시에 이제 또 뜰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 할 건데 그럼 과연 어느 쪽을 사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제가 계속 경기 민감주 쪽은 테마로 단기 상승 이후에 좀 배제를 좀 하자는 경기 확장 쪽으로 먼저 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경기 확장주 쪽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운송 장비, 철강, 기계 뭐 이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 보고 우리 시장을 보면 일단 앞서가는 거는 운송 장비입니다. 운송 장비 업종들이 지금 현재 다른 섹터들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섹터들보다는 조금 더 상승폭이 강하고 우상향하는 속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확장 초반부에 요 섹터들이 진행을 하면 두 번째 생각할 부분이 이제 소비재 관련 부분입니다. 소비재 관련 부분하고 화학 관련 쪽인데 소비재는 지금 현재 보면 오늘 정도부터 조금씩 꿈틀거립니다. 그러니까 미세하게나마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꿈틀거리는 게 지금 좀 보이고 있고 여기에 이제 불을 지필 수 있는 게 중국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불과 연말까지 한 뭐 2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안이라는 부분을 언론에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올 초에 계속됐던 연내 방안 그때 시간이 많았지만 지금 따지고 보면 이제 한 달 남짓 남았거든요. 한 달 남짓 남았는데도 중국이 계속해서 연내 방안이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12월 달에 어쩌면 깜짝 방문 한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측이 지금 제가 볼 때 의지가 좀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지금 바이든 당선자의 어느 정도 조율이나 눈치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소극적인 자세인 것 같은데 아마 소비재는 그런 중국 관련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들어오면 아마 중국 관련 소비재부터 해가지고 좀 붐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관심을 좀 가지되 지금은 조금 더 첫 번째 경기 확장주 다음 정도의 패턴으로 보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화학 관련된 종목은 지금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섹터를 원래 앞쪽에 넣었다가 뒤쪽으로 뺀 이유가 뭐냐면 철강이나 기계나 예를 운송장비 이쪽에 보면 운송장비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에 못지않게 지금 화학 쪽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은 지금 가격 메리트가 그렇게 크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IT 소재 관련된 쪽을 제외하고는 석유화학이나 기존에 관련했던 나머지 화학 쪽은 조금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눌림목까지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의 방향은 단기간에 획획 바뀌는 게 아니죠. 지난주에 말했던 부분, 지지난주에 말했던 부분, 그때는 가정이었죠. 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선 이후에 시장이 바뀌는 부분을 보니까 그대로 이 전략이 맞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고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노란톡에 지금 계시는 분들은 아마 한 달 전 9월달, 10월달 조정받는 하이라이트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노란통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다 그랬죠. 그 부분을 캐치하신 분들은 지금 아주 좋게 전략을 잘 짜나가실 거고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도 힘드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서울경제 TV 이지환 이렇게 치시면 미리 이쪽에 대한 내용을 적어도 어떻게 보면 한 달 전쯤에 알 수 있다 그렇죠.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노란톡에 오셔서 이 부분들을 시황들을 미리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의 방향은 이번 주에 말한 거나 지난주에 말한 거나 지지난주에 말한 거나 10월 달에 말한 거나 똑같습니다. 제 전략이 바뀐 게 있습니까? 없다 그렇죠. 그러면 10월 달에 이미 시장이 어려울 때도 말했던 전략이 지금 그대로 전략으로 녹아들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한번 꼭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을 워낙 어떻게 보면 한두 달 동안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왜 우리가
항상 반복되고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고 10월 달에 말씀드렸고 9월 달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가슴에 안 와닿는가? 왜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쯤 와가지고 보니까 말한 게 맞다 안 맞다. 제가 말했다는 게 맞다라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다음번에는 우리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무슨 뛰어나서 이걸 아는 게 아니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인지를 못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주도주는 순환을 하면서 계속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도주가 꺾이면 테마주는 다르죠. 테마주는 이쪽이 나왔다가 꺾이면 이쪽이 나오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건데 주도주는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 이 주도주가 올라갈 때 쉬었다가 그 다음 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주도주라는 거는 여러 가지 주도주가 섞이면서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우상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를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IT 섹터 내에서 순환매를 올 중반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원래는 5G가 가장 먼저 튀고요. 5G가 튀면 MLCC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따라 올라가고 그다음 2차 전지 올라가고 메모리 반도체가 제일 마지막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또 다음에 또 5G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순환매 형식을 거치면서 올라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2차 전지가 대선 이후에 미국 대선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강하게 뛰었는데 그 뒤에 올라갈 때 제가 말씀했습니까? 삼성전자, 삼성전기가 조만간에 올라갈 것이다. 지금 순환매니까 조금 눌려지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 삼성전기가 올라갈 것이다. 그대로 치면 되잖아요. 그럼 삼성전기, 삼성전자 지금 이렇게 급하게 쳤는데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 어제 오늘 조금 이제 조정 받는다 그랬죠. 조정 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조만간 좀 있으면 5G가 올라가겠죠. 계속해서 그렇게 순환매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주는 순환하면서 한번 꺾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도주가 꺾이는 게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는 순환하면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저 사이클을 잘 맞춰서 포트를 짜신 분이라면 매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종목이 올라가다가 조정받으면 저 종목이 올라가요. 저 종목이 조정받아 올라가면 이 종목이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내 계좌에 그런 포트로 짜져 있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주도주는 순환하면서 계속 상승한다. 이 부분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뭔가 새로운 주도주가 나온다 그랬죠. 이번 같으면 경기 확장주가 나오잖아요. 이번에 경기 확장주가 이제 새로운 주도주에 어떻게 보면 양축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어떤 사건으로 나옵니까? 갑자기 나오나요? 갑자기 나오죠. 어떤 사건? 백신이잖아요. 결국에는 뭐냐면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기 위해서는 뭡니까? 새로운 사건을 바탕으로 나온다. 비대면이 왜 초에 주도주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사건이 나오니까 비대면이 주도를 뜨잖아요. 백신이 나오니까 경기 확장주가 뜨잖아요. 맞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주도주는 뭡니까? 새로운 사건이 나왔을 때 새로운 주도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 지금 어디에 주목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은 그냥 오늘부터 덮으세요. 보지도 마세요. 지금 코로나19 확산이 미국이 15만 명, 유럽이 최대,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덮으세요. 왜?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지금 미국이 7월 달에 코로나 확산이 최고 많이 갔을 때 일 환자 7만 명입니다. 그때가. 기억나시죠? 7만 명에서 8만 명 요 사이에까지 갔습니다. 지금 미국이 환자에 몇 명입니까? 코로나19 발생 환자가. 몇 명입니까? 15만 명입니다. 지금 따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증시가 폭락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증시가 폭락하고 지금 완전히 말할 수 없어 지금까지 가 있어야죠. 왜? 7만 명일 때 그 정도였는데 지금 15만 명인. 지금 증시가 폭락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미국의 환자 수가 15만 명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폭락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보다 더 최악으로 가가지고 증시가 폭락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이 정도에도 폭락을 안 하면 이제 앞으로 폭락을 안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폭락이나 폭등은 어떤 원인이 들어왔을 때 최고치의 충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반응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뭡니까? 새로운 사건이 뭐다? 백신이라는 새로운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 새로운 주도주는 뭐다? 경기 확장주 쪽이라는 거죠. 저쪽으로 이제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논란으로부터 좀 벗어나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야 경기 확장 쪽으로 가야 내가 장기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제가 계속해서 한 달 전에도 말씀했는데 왜냐하면
한 달 정도 전에 우리가 시장이 굉장히 조정의 폭이 깊을 때 10월 말 이때 뭐냐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유럽 쪽에 재확산이 굉장히 커지고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는데 경기 확장주가 하방 경기성을 보이면서 더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악재가 최악의 상황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아 조만간에 이제 시장은 조정이 끝나겠구나. 그게 10월 말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어려워도 조금만 버티시면 된다, 조금만 버티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바로 이러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도주는 항상 새로운 사건이 나온다. 코로나19 급락이 오면 비대면에 대한 주도주가 나오고 백신이라는 부분이 다시 나오면 경기 확장주라는 쪽으로 새로운 주도주가 나온다. 그러면 뭡니까? 새로운 사건이 나왔다는 자체를 인지를 하면서 아 이제 주도주가 어느 정도 바뀌는구나 라는 시점으로 인식을 하고 새로운 주도주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은 IT 성장주 쪽과 경기 확장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두 가지를 다 밸런스를 맞춰가야 됩니다. 왜? 경기 확장주가 새로운 주도주라는 걸 알지만 지금 현재 IT 성장주가 뭡니까? 폭발적으로 상승하잖아요. 그럼 이걸 놓칠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 그렇죠. 예, 거기도 경기 확장과 맞물리면서 올라가는 5G나 2차전지가 지금 조금 조정받죠. 2차전지 마찬가지고 메모리 반도체는 더할 나위 없죠. 지금 현재 경기가 풀려서 올라가면 5G라든지 뭐 자율주행, 뭐 사물인터넷 모든 게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제 정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어제 갑자기 삼성전자가 급등한 상태에서 또 급등을 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대부분 5%에서 10% 상승했습니다. 많은 건 10% 넘어가 상승했죠. 종목들은. 왜 상승했을까요? 그 종목이 앞으로 간다는 암시인데 중요한 점은 타이밍이다 그렇죠. 타이밍. 어제 상승을 따라잡아서 들어가면 적어도 며칠 피곤해진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제는 제가 봤을 때 안타깝지만 물량 테스트 구간의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걸 따라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시각을 좀 같이 읽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왜 자꾸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엇박자일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현 시점 뉴스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제가 이해는 한다 그랬죠. 좋아하지는 않지만 늘 그렇게 되지만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해는 한다 그랬고 왜 우리가 IT를 이렇게 외국인한테 많이 팔았냐면 안 좋다고 했잖아요. 미국에 지금 닷컴 버블론이 8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2차전지 고평가 논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의 뉴스들이 뭡니까? 숫자로 나오면서 우리가 IT 종목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냥 똑같이 행동한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2차전지 고평가 논란이 나왔었고 미국의 닷컴 버블론 제가 볼 때는 PR 비교라면 거의 한 3배, 4배 차이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게 뉴스에 나왔고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아 내가 삼성전자 뭔가 들고 있기 불안하다, 힘들다 이런 논란을 겪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 가장 큰 시각 차이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개인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시장을 리딩하거나 정보를 생산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의 기준은 뭡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주가 고점에서 치고 거래량이 폭발할 때 우리는 산다 그랬죠. 왜? 그때 뉴스가 나오니까. 그때 뉴스가 나오니까 우리는 그 상황에서 산다 그랬죠. 고점에서. 그리고 내려가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어쩔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외국인은 뭡니까? 결국 뭡니까? 다음 시점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다음 시점을 기준으로. 얘들이 왜 8월달, 9월달, 10월달에 우리한테 겁을 줘가면서 닷컴 버블론에 미국의 IT주 폭망한 날부터 시작해서 2차전지 고평가 논란을 해서 우리한테 그걸 빼들어갔겠어요. IT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시점이 조정이 끝나면 11월달 대선 위에 올라가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쪽은 뭡니까? 현재 시점이 아니라 현재 시점보다 다음 시점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고 우리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각은 그 당시에는 가장 합당한 선택인데 지나고 보면은 안타깝지만 항상 뒤풍이 된다 그렇죠. 요거를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현재 시점보다 다음 분기, 다음 달 한 번 정도 그 다음 시점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조정을 겪고 있다. 조정 이후에 어느 쪽이 강할까? 지금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 상승할 때 조정이 어느 쪽이 먼저 들어올까? 이런 걸 한 템포 정도 먼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이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내용이 가장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못하는 건 없습니다. 단지 현재에 가장 충실할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간에 증시 매트릭스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보자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보시고 항상 먼저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 노란통으로 오시면 이런 내용들을 미리 제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항상 어려운 증시고 항상 좋은 증시고 항상 반복됩니다. 이 반복되는 구에서 자기만의 중심을 잃지 않고 매매를 하시는 분만이 살아남는 증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이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